그레이트 홍쌤과 함께하는 생명과학 1, 1강 생물의 특성과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먼저 생물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생물은 하나의 개체 유지와 관련된 4가지 특성과 종족 유지와 관련된 2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생물은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인 단세포 생물과 여러 개의 세포가 몸을 구성하는 생물인 다세포 생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몸을 구성하는 생물이 이 다세포 생물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 물질 대사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말하는데요. 생명활동에 필요한 물질과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이 물질 대사를 합니다.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는 에너지 출입이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분자 물질인 이산화탄소, 물을 이용하여 포도당을 만들어내는데 빛 에너지가 사용이 되겠죠. 이화작용은 포도당을 이산화탄소와 물로 분해하는 세포호흡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반응 시간에 따른 에너지양 그래프를 보면 동화작용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에너지 양이 높아지며 흡열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흡수하며 물질을 합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이화작용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높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낮으며 이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합니다. 소화처럼 분해 반응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세 번째로 생물은 생물체 내의 환경 변화인 자극을 감지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합니다. 바로 생존을 위해서겠죠. 식물은 광합성을 하기 위해 빛이라는 자극에 대하여 구버자라는 반응을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렁이에게 빛이라는 자극을 주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걸쳐 이 환경 변화에 반응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항상성입니다. 생물이 환경 변화인 자극에 대하여 체온, 혈당량, 혈장 삼투압 등 체내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 자극에 대한 반응과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여기에서 포인트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한다에 포인트를 두면 되겠습니다. 사람은 더울 때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합니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것이죠. 식사 후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물을 많이 마시면 오줌량이 증가하여 혈장 삼투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발생과 생장입니다. 발생과 생장을 구분하자면 그림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정란이 체세포 분열을 통해서 세포수가 증가하고 조직과 각각의 기관으로 분화하여 완전한 개체가 되는 것을 발생이라고 한다면 생장은 개체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를 늘리고 몸의 크기와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 바로 생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분화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세포가 각각의 특징과 모양을 가지는 것을 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생과 생장의 공통점은 세포 분열을 통해 세포수가 증가한다는 연속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으로 묶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생물은 생식과 유전을 하는데요. 생물이 종족을 유지하기 위해 자손을 만드는 것을 생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암컷, 수컷처럼 성이 없이 번식하는 무성생식이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없으므로 수정이 필요가 없겠죠. 왼쪽이 부모, 오른쪽이 자손이라고 하면 부모가 둘로 나뉘어서 자손을 만드는 분열법으로 새로운 자손을 만들기도 하고요. 단세포 생물들이 이런 방법을 주로 취합니다. 유성생식은 암컷은 난자, 수컷은 정자를 만들어서 이 수정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손의 유전적 다양성이 무성생식보다는 높겠죠. 이러한 특징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유전은 부모의 형질이 생식 결과 생긴 자손에게 전달되는 것인데요. 정록생명인 어머니에게서 정록생명인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어머니의 염색체에 존재하는 정록생명 유전자가 아들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로 ABO식 혈액형 유전 등 다양한 유전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적응과 진화를 하는데요. 적응은 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몸의 형태, 기능, 생활 습성 등이 변하는 것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사막여우는 덥고 메마른 사막에 살기 때문에 열을 잘 내보내기 위해서 얇고 큰 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북극여우는 열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 귀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이 수분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시 형태의 입을 갖는 것, 그리고 핀치새가 먹이의 종류에 따라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은 생물의 적응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런 생물이 오랜 시간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집단의 유전자가 변하고 이에 따라 형질이 달라져서 결국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을 바로 진화라고 하죠. 토끼의 진화 과정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한 종의 토끼가 초원에 살고 있었는데 초원에 강이 생겨서 토끼가 두 무리로 나뉘어서 서로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그 결과 토끼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돌연변이체 중에서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한 개체가 살아남는 자연 선택이 일어났고요. 강이 사라져서 토끼가 같이 살게 되었지만 이미 서로 다른 종이 되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진화의 과정을 그림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또 다른 예로 살충제를 지속적으로 살포하면 돌연변이 중에서 살충제 저항성 모기가 더 잘 살아남기 때문에 자연 선택이 되어서 결국 살충제 저항성 모기의 비율이 증가하는 진화의 과정이 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듯 생물은 7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특이한 존재는 일부 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단백질 껍질 속에 핵산만 들어있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란 말이죠.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 구조가 아니니까 세포 분열을 통해서 증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이러스를 이건 생물이 아니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생물을 보는 관점을 조금 넓혀서 비세포성 생물이다 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거미처럼 생긴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을 볼 건데요. 박테리오는 세균을 뜻하고 파지는 잡아먹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균을 섭취하는, 즉 파괴하는 바이러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담배 모자이크 바이러스는 담뱃잎에 모자이크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이 HIV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인 에이즈를 일으키게 되죠. 박테리오파지의 구조를 먼저 보면 머리 쪽에 단백질 껍질과 그 안에 DNA, 핵산이 담겨 있어요. 먼저 세균의 세포벽에 박테리오파지가 꼬리를 이용하여 부착합니다. 그러고 나서 박테리오파지가 자신의 DNA를 세균 안으로 주입합니다. 자기 몸통은 안 들어가고 결국 단백질은 안 들어가고 DNA, 핵산만 주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세균의 효소를 이용해 박테리오파지의 DNA를 복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DNA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해요. 그러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은 박테리오파지의 증식에 필요한 단백질이겠죠. 결국 복제된 박테리오파지의 DNA와 합성된 단백질, 껍질 등이 조립되어서 새로운 박테리오파지를 만들게 되고 바이러스가 퍼져서 전파되기 위해서 결국 세균을 파괴하고 나오는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박테리오파지의 증식 과정을 통해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정리를 해보면 바이러스도 유전물질인 핵산이 존재한다라는 것 생물적 특성으로 볼 수 있고요. 살아있는 숙주세포 내에서 물질 대사가 가능했죠. 단백질 합성.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단백질과 DNA를 조립해서 증식을 했죠. 그리고 복제된 DNA가 새로운 박테리오파지의 DNA로 사용됐잖아요. 그러니까 즉 유전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부모 박테리오파지 유전 정보가 자손 박테리오파지에 전달된 거죠. DNA 복제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고 결국엔 새로운 종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이 생물적 특성을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반면 무생물적 특성, 세포 구조가 아닌 것이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러스들은 세포 분열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요걸 기억해 두시고요. 숙주세포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단백질 결정체, 단백질 덩어리로 존재합니다. 더구나 세포 소기관도 없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아서 단백질 합성을 할 수 없으니 효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즉
독립적으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하는 강력한 무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숙주세포 내에서만 일부 생물적 특성을 나타내므로 지구상에 나타난 최초의 생명체를 볼 수 없다는 결론을 과학자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물의 특성과 예시, 바이러스의 생물적 특성과 무생물적 특성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명과학의 탐구 과정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복습까지 챙기세요. 지금까지 그레이트 홍쌤이었습니다. 홍빠!